자, 오늘은 신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탁. 이거는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트러스트,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탁. 원래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위탁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 재산을 맡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신탁의 그 기원은 로마 제국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잘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잘만. 그 게르만족하고 이제 훈족하고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나가는데, 그때 혹시 이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죽으면 우리 토지와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토지와 재산을 우리 처와 자식들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상속해줘라 라는 그런 이제 유언 아닌 유언에서 신탁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위탁자라고, 재산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이제 위탁자라고 하고요. 이 재산을 맡아가지고 보관, 소유, 처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 보통 이제 회사가 되겠죠. 이런 수탁자가 있고, 그리고 이 위탁자가 결국에는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데 가끔 치매가 와가지고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보통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맡기고 자기가 지정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가 치매가 됐을 때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 자기의 병원비, 주거비, 통신비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수익자가 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자기를 이제 수익자라는 경우보다는 보통 할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맡겼다가 성인이 되면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매달 생활비로 주고, 뭐 나이가 뭐 40이나 50이 되면 재산을 넘겨라, 뭐 이런 게 보통 이제 신탁회사,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트러스트라는 게. 그래서 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기는 거를 특정한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 재산이 있어야 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위탁자가 원하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일단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이제 금전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금전, 돈과 관련되어 있는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금전 신탁은 또 특정 금전 신탁, 대상을 정해놓은 게 있고, 불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있어요. 특정하지 않은 금전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하지 않은 금전 신탁,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뭐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특정 금전 신탁을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통은 펀드라고 얘기하고, 특정 지정된 사람들, 공모 펀드 같이 아닌 일반 특정 지정된 사람이 나름대로 맡겨서 하는 거를 갖다가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뭐 주가 연계 신탁, 그래서 ELT라고도 하고, 또 뭐 파생 증권 상품 예를 들어 신탁, 그래서 DLT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금전 신탁이 있다라는 게 있고, 사실 오늘 트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산 신탁이죠. 재산 신탁인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유가 증권 신탁도 있고, 유가 증권사에서 이제 주로 하는 동산 신탁도 있는데,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부동산 신탁이죠. 부동산 신탁.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데
건물이 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리하러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를 통해서 뭐 제주도에 있는, 대전에 있는, 광주에 있는, 부산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이제 관리 신탁이라고 얘기하고, 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신탁회사에 맡겨가지고 이 토지를 맡긴 다음에 그 신탁회사가 이거를 여기에 아파트를 줘가지고 분양을 하고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뭐 이런 개발 신탁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한국자산신탁과 케이트라고 하는 토지 신탁이 있죠.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고, 또 종류에는 처분 신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신탁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요걸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토지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동산 회사에 건물을 맡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의 재산이었는데 수탁자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를 12월에 내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건물을 갖다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면 1주택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2주택, 3주택자가 되면 누진세가 돼가지고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재산을, 건물을, 주택을, 토지를 어디에 맡겨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종부세에 합산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2014년부터 절세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올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없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보면 마이클 잭슨이 생전 유언 신탁, 생전 신탁이라는 걸 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유언을 대용하는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전 재산을 자기의 친어머니와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처분한다. 세명하게 이 재산을 모두 넘긴다. 이런 거를 이제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을 하죠. 이런 거를 생전신탁, 유언 대용신탁이라고 하고, 또 장애인 특별 부양신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둔 이 부모님들은 항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제들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장애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생활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신탁회사에 재산을 넘기고, 만약에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신탁회사에서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 미성년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계속 죽을 때까지 대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게 있고, 비슷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후 케어.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치매가 생기면 자기의 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고, 자기가 사망하게 되면 뭐 자기가 원하는 기부단체에다가 넘긴다든가 이렇게 이제 상속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반려동물한테도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반려동물, 자기가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에게 재산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 신탁도 있죠. 보험 신탁. 보험 신탁은 원래 이제 사망하게 되면 1억 원, 5억 원 이렇게 사망 보험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 자체를 그냥 유가족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놨다가, 보험회사가 맡아놨다가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거기서 나오는 자산을 운용해서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어떤 금융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리하면 수억 원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그냥 관리 못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신탁회사가 그걸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안정된 자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위탁자가 생전에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서 그 혜택이 수익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 신탁이라는 거는 제가 99년도에 미국 CFP 공부할 때도 이 트러스트는 워낙 유명했거든요. 1999년에 제가 공부했는데 지금 2020년에도 아직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신탁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많이 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현재 시장이 약 1000조 원 시장이에요. 신탁이. 부동산하고 일반 금전시타까지 합쳐서 엄청난 시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법률적인 관계, 가족 간의 어떤 재산 다툼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신탁이라는 걸 이용해서 법률적으로 대리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재산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지정해서 내가 사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